신한금융투자 황유연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왔는지 네. 아직 살아있는지는 네. 지나봐야지 하니까. 아, 진짜 아침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진짜 이 악물고 출퇴근하는데 힘드네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것도 계속되고 오늘도 좀 진짜 힘들었고. 예. 그러니까 오늘 시장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알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오늘 질이 나쁜 시장. 아니 네, 아까 난 질이 나쁜 시장. 우리 1조 원대까지 선물 매도하다가 맞습니다. 갑자기 네. 그래 또 매수로 돌아선 이유가 맞습니다. 뭐예요? 이거 원인이 나왔어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어제가 옵션 만기였고요. 그러니까 어제 그런 부분 생각은 했었어요. 어제 사실 지수가 미국 시장 대비 사실 이번 주에 좀 잘 버텼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을 봤을 때 포지션만 봤을 때는 빠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 흘러가는 거나 지금 투자 심리로는 폭락이 나왔어도 한 번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어제 약간 버틴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어제 사실 버틴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는데 결국은 그 물량들 청산하는 게 오늘 장중에 나왔지 않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실 아침에 선물 매도가 거의 1조 가깝게 나왔던 걸로 제가 봤는데 당일치료 한번 봐볼까요? 오늘 보면 나도 아까 그래가지고 우리 점심 방송 전에는 1조 매도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순식간에 그렇죠. 5천억을 예. 줄어들었더라고. 12시 반 정도 했을 때 1조까지는 안 갔었고 금액 기준으로 금액으로 볼게요. 금액을 보면 12시 반 정도였죠. 아니 더 그 전. 네, 그 전에 10시 한 11시 반? 맞습니다. 여기 1조 11시 딱 반. 10시 반. 10시 반. 네, 10시 이제 중국 시장 개장을 전후로 해 가지고 이제 거의 1조 때까지 이거 좀 작아서 안 보이시겠다. 잠깐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이때 딱 피크였네요. 10시 21분이 딱 1조 금액으로 1조 딱 찍고 사실 아침부터 장 초반부터 한 30분 지났는데 한 7천억씩을 내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뭔가 나올 게 나오는구나. 또는 어제 못 나왔던 물량들이 오늘 나오는 거 아니야. 어제 억지로 떠받쳤던 물량들이 선물로 떠받던 게 오늘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생각도 했는데 다행히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희망을 보면 이걸 일부러 공포 심리 만들었다가 또 다시 환매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진짜 조금은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어떻게 보면 맞았죠. 그래서 그러면서 중국 지표 나오면서 사실 GDP 뭐 이런 거 별로 좋지 않게 나왔지만 세부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조금 이제 수급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반등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였습니다. 아마 오늘이 전형적인 변동성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요. 다만 서두에 좀 질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오늘 지수는 뭐 플러스 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종가 기준으로 2,6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삼성전자가 한 3,200억 매수고 하이닉스가 800억 정도 매수로 끝났더라고요. 여기 보면 하이닉스가 830억 오늘 순매수,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3,200억 순매수니까 두 개가 4,000억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현대차나 현대차도 보면 그냥 별거 없었네요. 현대차도. 그러면 나머지 종목에서는 대부분 다 매도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두세 개로 지수 받쳐놓고 종목들 패버리는 그런 전형적인 장.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왜 내 거 지수는 좋은데 내 건 안 올라라는 오늘 카톡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런 식으로 변동성 주면서 지수는 오르는데 내 거는 안 올라. 이런 식의 장을 몇 번 겪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서 떠나죠. 네, 나중에 뒷부분에 최근 주식에 대한 관심도를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대중의 심리는 이미 코로나 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코로나 직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조금 더 지속되면 정말로 주식시장에는 어떤 퓨어한 수급들만 남아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수급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사이클이 결국 돌아오거든요. 나중에 뭐 이유가 어찌됐든 전쟁이 끝나서 또는 유가가 부러지든 또는 경기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든 아니면 금리 인하 기조가 보이든 그러면 분명 상승의 논리들이 또 탄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올라갔을 때 그런 싹들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전조 증상들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4.3% 올랐는데 네. 지수가 0.37% 올랐다고 하면 네. 진짜 많이 판 거예요. 다른 걸 많이 판 거죠. 네. 근데 그 반대로
원래 이 삼성전자 주주가 워낙 많이 있잖아요. 네. 몇백만이니까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안도. 안도. 괜히 오늘은 엄청 삼성전자 많이 한국을 하셨을 거예요. 대표하는 주식이니까 안도 하셨을 겁니다. 계속 무너져 5만 원대 깨지는 거 아니야까지 나오다가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산 이유가 뭘까? 이게 정말 추세의 어떤 바닥 반전의 신호냐 아니면 단순한 그 쇼커버일 네.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나중에 가서 이제 후행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요. 오늘 결국은 아까 9시 반, 9시 한 10시 전후로 해서 2,300포인트가 굉장히 엄청나게 공방전이었습니다. 2,300포인트를 두고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2,300포인트를 두고 엄청나게 공방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행히 이제 윗방향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코멘트들 있죠. 뭐 PBR이나 PR 지표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상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CPI가 이번 달이 고점이지 않겠느냐 하고 나온 좀 약간 달래기 코멘트들 이제 바로 이제 어제 CPI 발표하고 나서 다음 주에 있을 이제 그 FOMC에서 금리 1% 금리 인상 확률이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0.75% 이제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도 1%는 너무 시장에서 앞서가는 예측이다라는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도 어제 사실 잠도 저 늦게 잤지만 잠 잘 때까지만 해도 사실 좀 안 좋은 모습도 좀 보여줬었는데 어제 제가 잠을 자다 2번 깬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깨고 보고 좀 안도하고 다시 잤다가 한 번 또 깨고 왔는데 이제 좀 편하게 자겠네 하고 이제 일어나니까 새벽 5시 반이던데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한국 시장이랑 거의 좀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올랐다고 해서 뭐 이제 아실 겁니다. 이제 뭐 안도할 것도 없고 그렇죠. 아직은 여전히 역배열상에 있다라는 거고 그나마 다행인 건 2,300포인트 그리고 삼성전자를 샀다는 거는 이유 불문하고 이게 쇼커버가 됐든 뭐 시장이 더 안 좋아질 거면 쇼커버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이유가 어찌 됐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섹터 들어오고 그다음에 오늘 곁가지로 이제 소부전 뭐 TSMC가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던 그런 부분들도 있긴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삼성전자하고 소부장 이런 부분들이 반등했다라는 거는 이제 희망의 끈을 계속 나가는 거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 참 애널리스트 힘들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네. 거기도 보통 이제 후행적이다 후행적일 수밖에 보니까 없죠. 네. 원인 분석하면서 이제 또 목표 주가도 낮추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그때가 보니까 저점이었던 거라.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윈터 이즈 커밍 때하고 똑같은 게 그때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거기서 가이던스를 그게 이제 반등의 계기가 됐는데 이번에 똑같이 이번엔 TSMC의 실적으로 이게 참 이러니까 자꾸 증권사 리포트를 정말 갈수록 이제 신뢰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부분들이 당연히 오차들이 있습니다. 오차들이 있고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다는 숫자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심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좀 추적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포트 참고해서 많이 보긴 하지만 거래량이라던가 이제 그럼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많이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코스피가 이제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반등을 하려면 이제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제 고점대에서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 다 주식을 다 비우고 그리고 이제 좀 시장이 꺾이는데 대신에 우리가 3,000포인트 이상에서도 주가들 이제 사모펀드들은 주식들 계속 비우는 경향이 계속 강했었거든요. 이게 아마 자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이게 직업 투자자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제 사모펀드라고 보면 여기 보면 가장 고점을 찍었었던 2020년도부터 2021년부터는 이제 사모펀드들이 빨간색이니까 오히려 이제 주식 비중을 굉장히 좀 낮춰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계속 낮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거의 평균치 하단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요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일 수 있기는 한데 위에서부터 주식을 이제 전문 투자자들이 먼저 고점을 예측해서 팔고 이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지간에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에서도 전망치들을 낮추는데 이제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계속 낮춰졌다가 이제 삼성전자도 계속 버티다가 이번에 낮춰지기 시작했잖아요. 낮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기업들이 실적을 예상대로 낮게 내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 3분기 실적 정도가 낮춰진 실적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기간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 다음 사이클에 나와서 이제 턴할 때 그때가 이제 주가가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과정인데 지금 딱 어떻게 보면 초입인 것 같아요. 예, 기업의 눈높이들이 사실 작년에
2021년에서 2022년 전망을 할 때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가 60조 이상 봤었지만 이제는 60조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 코스피 영업이익 추정치도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이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수정 비율이 계속 한 6월 말까지만 해도 계속 영업이익 추정치가 종목별로 다 상향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7월로 들어오면서부터 그 상향을 꺾는 움직임들이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LNF도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되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죠. 이번 뭐 환율 효과 때문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상세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영업이익 추정치들을 낮추는 시점들이 좀 이어지고 실제로 실적을 좀 낮게 나는 그러니까 낮은 눈높이에 낮은 실적치를 내는 과정들이 겹쳐지는 시기가 조금 이제 지나고 나면 거기서부터 다른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다만 반등이 나올 때는 지금의 주도주와는 분명히 다른 주도들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그렇게 일단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쪽에 그 집중된 외국인들의 매수, 네. 뭐 어제도 뭐 좀 매수했잖아요. 네. 그 전체 코스피 지수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환호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하면 오늘 종가나 또는 월요일 날 어느 정도 조금 더 슈팅이 나오면 밑에서 예를 들어서 6만 원 이하에서 샀던 분할 매수했던 주식이라고 하면 조금 줄이셔도 된다라고 봐요. 어차피 여기서 길게 슈팅이 나봤자 6만 2천 원 언저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왜냐하면 쌓여있는 뭐 물량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향후 추정치들은 계속 일단은 눈높이 낮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낮아진 눈높이와 주가의 흐름이 일치되는 시점이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기간 조정으로 가면서 이평선들이 뭉쳐지고 이제 그러면서 뭉쳐지면서 수급 이제 물량 소화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대량 거래 나오면서 이제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오겠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를 뭐 이 정도 사줬다 이게 의미 네. 있다기보다 적어도 이러한 수천억 대 이상의 어떤 매수가 여러 날 이어져야 매수로 보는 그렇죠. 거죠. 예, 결국은 바닥이라는 게 딱 V자 반등으로 딱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바닥을 쌍바닥이든 세 번째 바닥, 삼중 바닥이든 그 다지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좀 비슷한 제 개인적인 심리적인 느낌이나 주가의 흐름들이 가장 비슷하다는 건 2018년 10월부터 11월 요때 흐름 많이 말씀드렸죠. 요때 흐름과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번 정도의 요런 작업들이 언제든지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충격이 나오려면 결국은 요때는 사실 그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같이 겹치면서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시점은 아니고, 다만 이제 외부 변수들, 뭐 환율이라던가 유가라던가 뭐 전쟁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는 좀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이제 바닥 다지기, 그러니까 2300포인트를 지키려고 하는, 여기 깨져버리면 정말 무서워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 작업들을 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 작업이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오히려 길어지다가 이제 조금 뭔가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올 때가 조금 이제 탈출하는 시기가 되겠죠. 네. 지금 나온 뉴스를 좀 보니까 그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 네. 이게 전체적으로는 확 줄었어요. 16%인가 줄었는데 뭐 유럽이라든가 중국 뭐 여러 나라들은 다 몇십 프로씩 끌어놓는데 미국의 한국 투자 직접 투자는 40% 증가했다. 근데 할만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달러가 되니까. 달러가 되니까 지금 해놓으면 나중에 환율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그렇지. 할만하죠. 20%는 일단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 주 나온 리포트를 보면요, 우리는 이번 주 주식형 펀드는 선진국은 계속 유출이 되는데 이번 주 한국 같은 경우에는 7천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1억 달러면 0.7억 달러면 얼마죠? 700억. 네, 1억 달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숫자 약해. 0.7억 달러가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은 돈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오늘 들어온 돈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고 이제 이게 다른 쪽으로 좀 퍼져나가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바뀌는 듯한 느낌이 조금씩 이제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도주가 바뀌는 느낌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혹시 아세요? 뭐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코스닥에서? 아니 몰라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요. 이제 보유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무상증자. 네, 상장했습니다. 네, 상장을 하면서 보시면 저는 오늘 아침부터 계속 요거만 계속 집중해서 봤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에코프로비엠의 시가총액이 10조 9천억이 됐습니다. 10조 9천억. 유상증자, 무상증자 물량 다 상장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상당히 덜 빠지면서 11조 1,500억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부로 역전이 됐어요. 네, 이제 1위 자리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지금 3위가 LNF인데 LNF는 뭐 7조 5천억이기 때문에 아직 뭐 2위 자리를 위협하거나 뭐 1위까지 가려면 아직은 뭐 사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 1위 자리가 그동안 이제 2차 전지가 주도주였었는데 이제 이게 순위가 좀 바뀌었다라는 점에서 글쎄 오늘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하면서 일시적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2차 전지 섹터도 오늘 LNF 목표가 하향이라던가 그 다음에 수급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제약바이오 sek터로 뭐 제가 계속 작년부터 말씀드려 왔던 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확실히 이거 이제 무조건 좀 약간 오늘도 그렇고 지금 조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패턴들이 확실히 좀 바뀌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원래는 2차 전지가 등장하기 전에는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헬스케어 섹터가 두 가지가 이제 사실 코스닥 수급을 양분을 하고 있었죠. 근데 2차 전지가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국지에서 3분지 그 제갈공명이 위초고 나눈 천하 3분지계에 썼던 것처럼 이게 세 등분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조금씩은 이제 성장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년치의 성장을 실적을 이미 주가에 다 땡겨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리고 2차 전 반도체는 이미 주가가 한번 그렇게 했다가 주가 한번 쫙 내려와 있는 상태고 바이오는 그 전부터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러면 세 개가 이렇게 선순환이 기계 톱니바퀴처럼 돌아간다고 하면 수급적인 차원에서는 차례는 분명히 제약바이오인데 트리거가 뭘까? 라는 관점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SK 바이오팜이나 그다음에 뭐 중해제약, 한미약품, 대용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을 보면 이제 제약바이오를 보자고 하는 리포트들이 뭐 굵직한 리포트부터 시작해서 짧은 뭐 한 장짜리 페이퍼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논리는 그거예요. 결국은 제약바이오가 성장주의 한 축이긴 합니다만 필수 소비재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가 그 시장에서 미인주 판별할 때 시장의 심사위원들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판단하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오늘도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엄청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대적인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보면 좀 저는 앞으로도 좀 관점을 무조건적으로 어렵다고 보지 안 볼 게 아니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이게 반등 구간에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이오가 지금 상대적인 강세를 계속 먼저 흘러내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확진되면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관련 주식들이 올라오면서 좀 그런 경향도 있긴 하겠지만 이미 다른 순수 제약주들도 분명히 센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나스닥은 계속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지금 나스닥 바이오텍은 지금 사실 52주 신고가 가는 정도도 수두룩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바스닥은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실적 위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제약바이오들은 그것보다는 기술 이전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뭐 특허 취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계속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의 단점 중에 하나가 한 종목이 뭐 임상 실패를 한다거나 기술 수출 나갔던 게 다시 들어온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모든 제약바이오에 심리적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그 이슈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그렇고 제가 아침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대형 그 오리지널 약들이 내년에 많이 만료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복작들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복작들이 이제 생산이 많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들 뭐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지금보다 실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는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